이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해당 교회 담임 목사죠. 전광훈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양지열 변호사, 4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런 액수가 나왔을까라고 봤더니 서울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발생한 손해 액수가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1억 같다. 이게 뭐 서울시 관계 당국 기관 국립 보건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서울시가 그럼 왜 46억을 어떻게 계산했을까라고 보니까 이 생활치료비, 치료센터에 들어갔을 때 입소자들에게 이 국가가 진료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중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게 예를 들어서 한 13억 원 가량이 되고 또 생활지원비도 자가격리하고 있으면서는 생활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가가 부담을 하지만 국가가 지급을 하지만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건 서울시는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좀 간접적으로 이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2.5단계, 정부는 이제 강화된 거리두기라고 하지만 현행상 2.5단계로 부르는데 그 바람에 버스 이용객이 감소를 했고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공공 영역을 강조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종의 그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손실을 또 서울시가 보전을 해야 되잖아요. 손실 보전금. 그런 것들을 다 합치니까 한 46억 원 가량이 됐고요.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김영선 기자, 지금 양지열 변호사께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서울시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게 46억 원 정도인 것이고 뭐 건보공단이나 또 교통공사 그리고 자치구까지 청구를 하게 되면 100억 원이 훌쩍 넘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국가와 건보공단하고 서울시가 이 피해액을 환산하고 입증을 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네. 양지열 변호사, 그런데 문제는 청구가 얼마가 됐느냐보다 법원에서 얼마의 청구액을 결정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구액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난번 대구에서 신천지 감염 사태보다 이번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간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이 훨씬 더 좀 타격이 크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좀 법원에서 손해액 판정을 할까요? 참 예상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게요. 참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랑제일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때 광화문 집회 때 그 집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전국적인 어떻게 보면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게다가 수도권에 이 2.5단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영업도 어려웠었고 시민들도 불편했었고 이런 일들이 이어졌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딱 이게 정확히 이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인과관계 입증이 좀 어렵겠네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좀 간접적으로는 당연히 이 어느 정도 이유가 있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반론이 가능한 거죠. 이게 아니더라도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력이 좋기 때문에 퍼졌던 것도 있고 서울시의 버스 지금 운영에 관해서 손실 보전액을 22억 원이라고 하는데 꼭 코로나19 때문에 감소했을까? 다른 사정도 있지 않느냐? 그럼 노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여기에는 실제로 감염이 된 사람들이 몇 명 없었다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지는 사실 미지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상징적인 저는 조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경고도 한 의미가 같이 들어간 게 아니겠습니까? 예방 차원에. 네. 김영선 기자, 그러다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쪽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입장 발표가 있었겠죠?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기존의 주장과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코로나19 자체가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것이고 그 이후에 차단하지 못한 건 국가인데 이걸로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오히려 중국에게 국가 간 배상 소송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폈고요. 또 이런 소송을 당하는 일이 이 전광훈 씨가 반문재인 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폐악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 소송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기보다는 대단히 정치적인 이런 반응으로 보이는데요. 어떨까요? 소송 과정에서 이런 정치적 대응이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소송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논란 자체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면
지금 제가 이제 정광훈 씨가 지금은 이제 보석이 취소돼서 네. 수감이 됐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감해야 된다는 얘기를 기존에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네. 이런 식의 정치적인 주장들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방역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도 네. 이 정광훈 씨를 따른 사람들은 이게 우리에게 정치적인 탄압이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야 탄압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끼리 더 똘똘 뭉치게 그렇죠. 되는 그런 효과가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록 소송에는 불리하다고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소송은 어차피 시간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을 더 끌어모으는 쪽에 아하. 더 힘을 두는 게 아닌가. 그게 네.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겠죠.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부분은 조금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제쳐둔 것 같고요. 정치적 투쟁은 계속 이어나가겠다. 네. 그래서 지지자들이 위반되는 것을 막고 결집을 더 공고히 하고 그러면서 또 예를 들어 뭐 후원금이라든지 성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하면 재정적 여력도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다중의 계산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김현석 기자 어떻게 보세요? 보면 이 정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들이 계속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예. 감염 책임을 왜 우리에게 돌리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은 정부의 주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감염병이 지금 퍼지고 있는 것은 어차피 사실이니까 네. 이거를 우리가 예방을 하고 계속 확산을 막아야 하는데 그 내용을 네가 방해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건데 네. 이분은 계속 정치적인 공방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 초점을 다른 곳으로 교묘하게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